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우리 해드림 출판사 사무실입니다. 벌써 6번째 북잡기를 올리게 됩니다. 먼저 제 친구에게 메시지부터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개똥아, 너 어제 나한테 사업 잘 됐냐고 물어봤지. 내가 그냥 그럭저럭 된다고 말하고 말하는데, 솔직히 너 1년 내내 책 한 권도 안 사지. 그러면서 출판사 하는 친구한테 사업 잘 됐냐고 물어보면 되냐? 만약에 네가 자주 독서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친구야, 요즘 출판업계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잘 버티고 있냐? 이렇게 말이야. 술만 마시지 말고 책도 좀 마셔라. 네가 책을 사야 친구가 살아. 알았지? 제 친구 개똥이와는 허물없는 사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 중심보다는 유튜브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북잡기라는 말 아시죠? 북잡기는 책을 읽어주거나 소개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이 북잡기를 시작하면서 원고를 항상 준비를 합니다. 원고 없이도 책을 소개할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람들을 앞에서 말하는데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도서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해드림 출판사도 참여하게 되었죠. 그 도서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저와 잘 아는 김경만 수필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만 수필가가 저에게 출판을 주제로 강연을 부탁해 왔습니다. 참여 인원은 60에서 70명 정도라고 하더군요. 흔쾌히 허락을 했죠. 출판 이야기라면 원고 없이도 60분 정도는 마음껏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20분쯤 지나서 서서히 미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엇나가고 꼬이기 시작했죠.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 그때 맨 앞자리에 저와 절친한 한판한 교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온다니까 찾아주셨던 것이죠.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교수님께 남은 시간 강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갑자기 제가 부탁을 하니까 교수님도 조금은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아무튼 수습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강연을 부탁한 김경만 수필가에게 부채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때 깨달은 것이 금방을 떨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출판이 제 전문 분야라 해도 저는 철저하게 강연 원고를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고요. 미리 원고를 준비하여 몇 번이나 읽어보았다면 비록 사람들 앞에서 원고를 읽듯이 강연을 해도 그런 창피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뼈를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북잡기를 하면서는 원고를 준비합니다. 비록 저 혼자 떠든다 해도, 그리고 원고를 읽듯이 말한다 해도 그것이 실수를 줄이는 일이니까요. 지금은 따분하고 서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은 세련되고 능숙해지겠죠. 저는 그동안 유튜브보다는 블로그 운영에 올인해 왔습니다. 블로그 운영은 거의 일방적이었고
모든 포스팅이 책 홍보 중심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팔리는 물건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책을 홍보해도 효과는 미미합니다. 조회수가 30만이 넘는 포스팅이 나와도 그 포스팅에 붙여둔 도서 홍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일단 사람들에게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하니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를 해왔습니다. 순수하게 책 속에만 있는 내용을 포스팅하면 블로그 조회수는 한 자릿수에 그치고 맙니다. 제 블로그 이웃이 아마 3,000명이 넘을 것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와 연계해 책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방법 하나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포털 메인창에 언론사별로 기사가 노출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만한 기사를 제 블로그로 가져오고 그 기사에 홍보하고 싶은 책을 끼워 넣는 방식이죠. 제가 참 무식했습니다. 저는 기사 하단에 무단전제 금지라는 문구가 없으면 제 블로그로 가져와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 중앙일간지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허락 없이 자기네 기사를 블로그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즉 기사 저작권 침해입니다. 해당 언론사에서 저에게 청구한 기사 저작료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기사를 오랫동안 가져왔다는 것이죠. 100% 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 그 중앙일간지의 횡포라는 느낌을 받았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눈앞이 캄캄했죠. 결국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저작료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였지만 가난한 출판사에게는 그 몇백도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인하던 블로그를 멀리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유튜브를 해보니까 유튜브가 블로그보다 확장성이 훨씬 더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튼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캡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서책, 이미지, 음악 이런 저작권 문제로 올가미를 씌우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법을 고리 삼아서 말이죠. 요즘 다들 힘드시죠? 우리도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된 이후 존버 정신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 기운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로또 1등 나는 이렇게 당첨되었다 라는 책입니다. 81명의 로또 1등 당첨자 후기를 실은 것이죠. 당첨금 1640억 원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책 곁에 한 권 둬도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달이면 로또 1등 당첨자가 4,50명이 나옵니다. 1년이면 480명에서 600명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로또 1등 당첨자가요. 당첨금이 수억이잖아요. 아무튼 희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행운은 사람을 정해놓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